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내용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의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혹시 슬라이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사실 2015년에 이제 전국적인 메르스의 그 원내 유행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감염병 관리 또 의료 체계의 여러 가지 사실 민낯이 드러났던 사건들이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대응 방안 중에 하나로 이 정부 주도의 어떤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현재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과 권역의 5개의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빨리 이런 팬데믹이 다시 왔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운영 중인 그런 감염병 전문병원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다행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동력이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지금 5개의 권역기관 그리고 1개의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이 지정이 되었긴 하였지만, 사실 이제 앞으로 어떤 그 자원으로 이 병원을 언제 정말 열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요구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건축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시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정말 실제로 이런 병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아직은 밑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고, 다만 감염병 예방관리법의 시행령으로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좀 저희로서는 심히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은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아직 10년이 지금 되어야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삼성에서 이제 기부금을 주셔서 150병상의 격리병상, 그 중에 고도격리는 4병상, 중환자 26병상, 일반 병상은 120병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남권 감염병 병원이 이제 권역병원으로서 가장 먼저 지정을 받았었고, 사실 근데 아직 건축이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 후에 경남, 경북권, 그리고 충청권, 그리고 경북권이 작년에 지정을 받았고, 금년도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저희 병원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팬데믹 여파라고 생각은 되지만,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천, 또 서울, 강원권까지 해서 총 이제 4개 병원이 지원을 한 경쟁이 꽤 높은 상황이었고요. 경기도에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저희 병원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설립할 그런 계획, 병상 계획은 총 153개의 음압병상과 일반 병상 189병상으로 해서 총 342병상의 새로운 병원을 짓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수 시설인 음압중환자실 6개, 격리병실 30개,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여러 개의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모두 이쪽에 모으고, 추가로 이제 코호트 형태의 91병상의 음압 격리실을 만들어서 총 153병상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2027년 12월을 목표로 지금 각 이동할 그런 부서들, 그리고 실제 어떻게 건물을 만들어가야 할지를 활발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병원 자체 이런 감염 위기 단계별 운영 계획을 보시면, 이제 평상시, 즉 팬데믹이 없는 그런 관심 기간에는 대개 대기 병상을 한 6개 정도를 비워서,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저희 경기도가 전국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라든지 에볼라 의심 환자를 가장 많이 받는, 저희 병원이 거의 일주일에 1명 정도는 그런 환자를 받아서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요. 많이 받는 그런 지자체였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유지를 할 예정이고, 기존 진료를 최대한 수행을 하고, 이제 주의 단계가 되면 32병상, 경계 51병상, 심각 단계는 최대 전체를 다 활용하는 153병상까지 확대를 하려고자 합니다. 맨 밑에 인력 동원 계획을 보시면 관심과 주의 단계까지는 어떻게 우리 병원에서 해보겠다고 지금 적혀 있고, 경계와 심각 단계는 외부 인력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바꿔 말하면 별 대책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을 또 보시면,
건물 계획은 이렇게 이제 멋지게 지금 세워져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고 크게 두 개의 윙 가운데 한 축을 감염병 환자를 위주로, 그리고 수평으로는 각각 진료과의 특성을 살려서 평상시에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병원, 좋은 병원을 지어서 이 병원 병상을 팬데믹이 아닌 평상시에 만약에 놀린다면은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단계적으로 이게 감염병의 확산 단계에 따라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설적인 부분은 어떻게든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감염병 전문병원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고민스럽고 앞으로 좀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 및 검사, 감염병 대응 교육과 훈련, 그리고 세 번째가 환자 의뢰 회송 체계 관리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 부분은 병원 건물이 있고 시설이 있고 장비가 있고 의료진을 더 확보를 하면 저희들이 해오기도 했고 앞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훈련은 경기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의 노하우도 있고 저희 병원 자체 또 공공의료사업본부의 역할, 그리고 또 경기도 자체의 어떤 많은 교육 시스템들을 잘 활용하면 역시 장소와 또 사람을 또 시스템을 만들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가장 저희 어려운 부분이고 해본 적이 없는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환자 의뢰 회송 체계 관리 운영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 민간 병원과 또 공공병원의 양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환자를 직접 저희들이 의뢰하고 회송하는 그런 시스템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사실 없고, 이런 부분들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그림이 아직은 없는 상태이고, 특히 평시와 위기시 이제 운영 체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심각 단계에서 코로나 환자의 환자 배정 시스템이나 또 방역 시스템을 보면 일단 질병관리청에 그 방대본이 있고 또 복지부 내 중수본이 있고, 그래서 의료와 방역 체계가 이제 따로 이렇게 각각의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고, 환자 배정은 중수본에서 지금 전체 전국의 환자 중환자들을 총괄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립이 되어 있다면 어느 위치에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고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사실은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었는데 어디에 배치를 할지 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이제 중앙과 권역 감염병 병원의 표준 매뉴얼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같이 논의를 해봤었는데요. 그림을 잘 보시면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그리고 아래 권역감염병 병원, 시도감염병관리과, 감염관리지원단, 국가이전입원치료병상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한마디로 결론을 얘기하면 사이좋게 잘 논의해서 환자를 잘 배정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이 시스템이 평상시 또는 위기 상황에 잘 돌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권역감염병 전문병원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현재 이제 지휘나 행정 체계에 대한 불확실성, 예를 들어 이 사업 자체나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은 모두 질병관리청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병상 확보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의료라는 체계는 또 보건복지부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정부 부처 간에 또 정부와 지자체 간의 어떤 합의 과정,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제 정부 부처 가운데서도 저희 이제 감염병 전문병원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책임감 있게 하고 싶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부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이런 전원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자체나 보건소, 또 감염병관리지원단, 또 의료기관, 공공 민간 의료기관의 어떤 네트워크, 의료기관과 소통과 신뢰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이제 주된 포커스는 다 이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또 민간 의료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중증 환자 진료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네트워크를 구축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경기도 코로나19 긴급 대책단이 중수본으로 이제 모든 것이 넘어가기 전에는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됐었고, 실제로
실제로 이제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 이송이나 중환자 분류 체계, 트리아제 같은 거를 굉장히 잘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제 서로 신뢰에 기반을 해서 환자를 전원하고 또 스텝다운해서 의료원으로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활용이 됐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런 공공의료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적절한 대응을 체계를 수립을 해서 평상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정말 위기 상황에는 어디서 인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수립이 필요하고, 또 대응 인력이나 시설 관리, 교육, 훈련, 행정력, 의료 자원에 대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평상시에 사람을 좀 더 많이 뽑아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또 지자체의 이런 지원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이제 감염병의 위기 상황이 되면 이런 감염하시는 선생님들, 또 방역을 담당하시는, 또 제1선에서 일하시는 공공의료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지만, 또 이 평상시 좀 평화로운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또 가장 먼저 잊혀지고 또 가장 타격을 또 받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